안녕하십니까. 저는 대구 가톨릭대학교의 전자공학 전공의 정경환 교수입니다. AI 시스템 관련해서 오늘은 AI 시스템의 기반이 되는 아두이노 그 기초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아두이노를 활용해서 할 수 있는 실험들을 함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크게 두 가지 정도의 실험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네, 두 가지를 하는 이유는 아두이노의 입출력 포트에 분포를 확인해 보시면은 디지털 입출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아날로그 입력이 있습니다. 디지털과 아날로그의 차이점은 크게 이 디지털 시스템은 숫자를 이용하는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디지털은 0, 1인 이진수, 바이너리를 사용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아날로그는 실수 값을 사용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두 가지 실험 중에 먼저 디지털 입출력과 관련된 실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디지털 입출력 응용으로서 거리 측정 실습을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러한 디지털 입출력 응용 실험을 하는 데 있어서 사용되는 우리는 이제 이게 실습에 초음파 센서를 사용할 건데요. 초음파 센서, 지금 제가 센서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평상시에 생활에서도 많이 사용하는데요. 실제로는 전공 용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용어는 명확하게 알아두고 사용하시는 게 좋기 때문에 용어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그래서 그 다음 실험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이러한 디지털 시스템은 전기 신호를 이용하기 때문에요. 자연계에 있는 물리량들을 정보를 받아들이거나 그 정보에 영향을 미치거나 하려면은 에너지 변환 장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에너지 변환 장치를 용어로 트랜스듀서라고 합니다. 네, 화면에 나타나는 내용을 참고하시면 되는데요. 이런 트랜스듀서는 에너지가 어떤 식으로 변환하는 게 상관없이 변환만 되면은 에너지 변환 장치라고 하고요. 이러한 에너지 변환 장치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그중 한 가지가 금방 이야기 드린 센서가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센서는 자연계의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바꿔주게 됩니다. 그래야만 전기 신호를 아두이노 같은 AI 시스템도 전부 전자전기 시스템이기 때문에 전기 신호로 바뀌어져야만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전기 에너지로 바꿔주는 이러한 센서를 사용을 하게 되고요. 방금 말씀드린 초음파 센서, 거리 측정에 사용되는 센서도 마찬가지로 센서의 한 종류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반대로 아두이노가 가진 전기 신호를 디지털 신호를 자연계의 에너지로 빛이나 소리 등으로 거꾸로 출력해 주는 그런 기능을 가진 트랜스듀서 변환 장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액추에이터라고 합니다. 이것도 용어니까요. 센스의 반대 방향으로의 에너지 변환을 하는 장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기억을 해 두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실습인 디지털 입출력 응용 거리 측정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실습을 위해서는 아두이노 보드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 아두이노에 명령을 주려면 PC가 필요합니다. 프로그램을 해서 명령을 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아두이노랑 PC를 연결을 하는 케이블 있죠. 키트 안에 들어있는 USB 케이블을 연결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필요한 중요한 부품은 거리 측정을 하는 게 초음파 센서라고 했죠. 네, 보이시는 이 센서가 초음파 센서가 되겠습니다. 모양을 보시면 안개 모양처럼 원통형으로 두 개의 원통 형태를 취하고 있는데요. 자, 이렇게 뭔가 같은 것 같은데 왜 두 개를 굳이 만들어져 있느냐 생각을 하신다면은 거리 측정의 원리를 잠시 설명드리시면 이해가 될 것 같은데요. 이 초음파 센서는 음파를 발사를 해서 방출된 음파가 거리 측정을 하고자 하는 물체에 부딪혀서 반사되어서 돌아오는 음파를 다시 수신을 합니다. 그래서 이 방출된 음파가 부딪혀서 돌아올 때까지 이렇게 이동할 때까지 걸린 시간을 측정을 하게 되는데요. 그 시간을 측정을 하게 되면 우리가 음파가 공기 중의 속도 초속 340m/s라는 물리량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속도 곱하기 이동하는데 걸린 시간을 하게 되면은 왕복한 거리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를 2로 나누면은 실제 거리가 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원리를 이용해서 측정할 거기 때문에 초음파 센서 방듯이 한쪽은 방출하는 음파를 방출하는 이걸 이제 트랜시브라고 합니다. 필요하고요. 반대로 다른 한쪽은 반사되어진 말하자면 우리 산에서 외칠 때 돌아오는 소리, 메아리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반사되어지는 음파를 수신하는 수신부가 필요합니다. 이걸 리시버라고 합니다. 그래서 TR과 리시버 부분 두 개가 필요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만들기 위해서 초음파 센서가 이렇게 안경 모양처럼 두 개의 원통 모양으로
가지고 있는 형태가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러한 초음파 센서를 어떻게 해서 어떻게 연결을 하고 어떻게 프로그램을 해서 거리를 측정할 수 있는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초음파는 방출을 먼저 해야 됩니다. 자, 방출하는 여기 명령을 줄 수 있는 단자 초음파 센서 관련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키트를 이용을 하시면은 키트에 보시면은 함께 제공되는 매뉴얼 같은 책이 하나 있습니다. 사용법을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요. 그 사용법 매뉴얼에 63페이지에 보시면은 초음파 센서로 거리 측정하게 하고 나옵니다. 거기에 보시면 초음파 센서 모양이 나오고요. 64페이지에 보시면은 이 초음파 센서에 4개의 단자가 있습니다. 연결해야 되는 핀이 있습니다. 핀이 나오는데요. 그 핀 중에 보시면은 두 번째 핀인데요. 두 번째 핀, 트리거라고 되어 있습니다. 트리거, TR 핀인데요. 이 핀이 실제 음파를 방출하도록 명령을 줄 수 있는 그런 단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단자를 연결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 단자는 교재에 노란색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도 노란색으로 연결을 해 보겠습니다. 노란색으로 연결을 하는데요. 두 번째가 트리거 단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연결하고요. 이 실습을 할 때 사용되는 하나가 더 있네요. 말씀 안 드렸는데. 자, 여기 있는 초음파 센서, 여기 있는 아두이노, 이 두 개를 연결하기 위해서 밑에 하얀색 보드 같은 게 보이는데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보드가 이름이 브레드 보드라고 하는 실습에 사용되는, 전자해조 실습에 사용되는 이 우리가 기판이라고 하는, 되겠습니다. 이 브레드 보드가 하는 역할은 뭐냐면은 회로를 직접 이 선을 막 연결하거나 할 때 어렵지 않게 쉽게 연결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러한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초음파 센서를 브레드보드에 장착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꼽혀져 있는 상태인데요. 여기 지금 보시면은 홀이 5개가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A, B, C, D, E 이름으로 되어 있는 홀이 5개가 있는데요. 이렇게 홀이 5개 나 있는 홀들이 전부 밑에 내부적으로는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즉 여기 있는 5개의 홀 어디에 꼽으나 그 위치는 같은 위치이기 때문에 부품 여러 개를 연결하고 싶을 때 요 한 줄에다가 5개가 구멍이 있는 요 같은 열에다가 연결을 해 주시게 되면 정기적으로 우리가 연결되어졌다고 커넥티드 되었다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을 이용할 수 있는 아주 편한 브레드보드라는 우리가 장비도 같이 사용하고 있으니까요. 참고해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이 브레드보드에 보시면 지금 이 초음파 센서가 꼽혀 있고 4개의 단자가 보이실 건데요. 책에 있습니다. 4개의 단자, 64페이지에 있습니다. 그 중에 두 번째 단자, 트리거에다가 노란색을 꽂겠습니다. 이렇게 꼽으면은 초음파 센서도 똑같은 위치에 꼽혀져 있기 때문에 연결이 되어졌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자, 이 노란색 트리거 단자는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아두이노의 디지털 입출력 응용이라고 했죠. 자, 제가 보는 방향에서 지금 보시면은 왼쪽, 보드의 왼쪽, 이쪽이 디지털 입출력을 나타내고요. 보드의 오른쪽, 이쪽이 아날로그 입력을 나타냅니다. 아날로그는 출력이 이쪽에 따로 없습니다. 입력만 있습니다. 자, 디지털 입출력을 나타내는 쪽에 몇 번에 꼽느냐면 2번에 꼽습니다. 자, 여기 세로로 길쭉하게 여러 개의 구멍, 홀들이 있는데요. 이 핀들 옆에 보시면 번호가 있습니다. 그 번호 중에 잘 보시고 2번이라고 되어 있는 거 옆에다가 꼽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연결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트리거 핀을 연결을 했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아두이노에서 명령을 주면은 음파가 방출이 되는데요. 방출된 음파는 다시 수신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에코 단자를 연결하겠습니다. 자, 에코 단자는 센서에서 보시면은 세 번째 단자가 되겠습니다. 책의 그림하고 똑같이 하기 위해서 초록색으로 연결하겠습니다. 초록색, 바로 옆에 세 번째 단자. 제가 보는 방향에서 오른쪽부터 1, 2, 3, 4 차례대로 이야기 드리고 있습니다. 세 번째 단자 연결하고 여기는 3번에 연결하겠습니다. 자, 이거 꼭 몇 번에 연결해야 되나? 2번에 해야 되나? 3번에 해야 되나? 아닙니다. 다른 번호에 하시면은 그 번호를 정확하게 알고 프로그램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설명 들으시면서 느끼시겠지만은 전자공학 전공은 하드웨어 이렇게 연결하는 것만 하는 게 아니고요. 소프트웨어, 하드웨어가 어떻게 구성되는지 알고 소프트웨어도 작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 아실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연결이 끝났습니다. 어렵지 않죠? 2개만 연결하면 됩니다. 자, 그런데 실제로 여러분들 매뉴얼에 보시면은 다른 연결 핀이 있는데요. 자, 그거는 뭐냐? 이 센서도 기본적으로 전자제품이기 때문에 전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전기를 공급해줘야만 동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전기를 연결하는 단자가 2개가 항상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대부분은. 그래서 이 초음파 센서 같은 경우에도 제일 오른쪽에 위치가
전기를 연결하는 단자인 전원 단자 중에 플러스 단자가 되고요. 제일 왼쪽이 마이너스 단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오른쪽에 플러스 단자는 보통 빨간색으로 연결하는데요. 여러분들 이 선의 색상도 재미로 하는 게 아니고요. 약속입니다. 빨간색은 플러스, 검정색은 마이너스, 전원은 중요하기 때문에요.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기 때문에 항상 지키셔서 연결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 5V 선은 아두이노 보시면은 오른쪽에, 제가 보는 방향에서 오른쪽입니다. 오른쪽에 핀들 중에 보시면은 이름이 5V라고 적혀져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5V에다가 연결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마이너스 단자가 되겠습니다. 전원의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전원은 항상 플러스 마이너스로 되어 있거든요. 마이너스 단자가 제일 왼쪽에 있거든요. 센서에서 보시면, 그래서 왼쪽에 연결하시고, 자, 연결하고 나서 아두이노 보드에 보시면 전기를 공급해 주고 있는 그라운드가 있습니다. 5V 바로 옆에 보시면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하면은 초음파 센서에 명령을 주기 위한, 아두이노가 명령을 주기 위한 회로 연결이 완성이 된 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따가 다시 이야기하긴 하겠지만 생각보다 이 보드에서 연결을 사용하는 위치는 그렇게 많지 않죠. 몇 군데 되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건 복잡한 경우에도 물론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용도로서 좋긴 한데 이렇게 연결이 많지 않은 경우에는 이따가 다음 예제에서 나오겠지만은 이 작은 보드, 브레드보드도 있거든요. 그래서 적절한 브레드보드 사이즈를 사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니까요. 이따가 보시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자, 이렇게 연결을 하셨으면은 이번에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실제 거리를 측정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프로그램은 교재를 매뉴얼을 보시면은 어디에 있냐면은 64페이지에 어떻게 프로그램을 해야 되는지가 나오는데요. 자, 지금 화면에 보시면은 나오는데요. 제가 설명을 드리면서 간단하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 이야기되지만 아두이노는 셋업하고 루프 크게 두 가지 펑션이 있는데요. 셋업은 처음에 한 번 실행되는 명령들, 초기화하는 명령들이고요. 루프는 실제 실행되는 주된 명령들이 반복해서 실행되는 펑션이 되겠습니다. 자, 셋업에서는 먼저 뭐를 할 것이냐면은 초음파 센서를 사용하는 걸 이제 셋업 초기화를 해야 되는데요. 그걸 하기 이전에 먼저 어떤 걸 한번 생각하셔야 되냐면은 거리를 측정됐다라고 생각했을 때 이 거리가 얼마인지 우리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느냐? 네, 기본적으로 아두이노 자체가 뭔가를 보여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아두이노가 가지고 있는 값이나 측정한 값은 PC에서 확인하기 위해서는 지난번에 말씀드린 시리얼 모니터를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기본적인 시리얼 통신을 이용을 하게 되는데요. 시리얼 통신 셋업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시작할 때 serial.begin, begin 영어 단어 시작한다는 뜻이죠. 이렇게 명령을 주면은 시리얼 통신 자체가 초기화가 되겠습니다. serial.begin 해서 속도 기본적으로 9600, 속도는 정해져 있다고 했죠. 몇 가지로. 거기에 적합한 속도로 실정을 해주고요. 자, 그 다음에 초음파 센서에 2번하고 3번을 연결했다고 했죠. 2번은 음파를 방출한다고 했죠. 자, 디지털 핀인데요. 방출하는 거는 아웃풋을 내는 거죠. 그래서 모드를 출력을 해야 됩니다. 2번은 출력은 1을 적어주면 되고요. 매뉴얼은 보시면은 아웃풋이라는 영어 단어로 되어 있는데요. 실제 숫자 1을 입력하여도 동일한 결과를 낳기 때문에 매뉴얼처럼 하셔도 되고 제가 보여드리는 것처럼 하셔도 됩니다. 제가 지금 입력하고 있는 거는 최소한 꼭 필요한 것만 입력해서 실행 결과를 보기 위해 프로그래밍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출력된 음파를 다시 발출된 음파가 반사돼서 돌아오면 받아들여야 된다고 했죠. 리시브 하는 게 있어야 됩니다. 아까 3번 연결했죠. 에코. 3번은 입력 받는 거니까 0으로 해야 됩니다. 0이 입력을 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초음파 센서의 연결의 입출력을 설정을 하게 되겠죠. 이게 금방 이야기한 디지털 입출력 응용이 될 수 있는 그 코드가 되는 거죠. 왜? 한쪽은 입력, 한쪽은 출력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실제 메인 기능에 가서 루프에서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음파를 방출하고 다시 받는 기능을 해야 됩니다. 요거는 초음파 센서가 가지고 있는 약속이기 때문에 그 약속에 맞춰서 프로그램을 해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에코를 출력을 하기 위해서 출력을 한다라는 명령 2번에 출력을 한다는 명령을 1을 출력을 하는데 이걸 몇 초 동안 보내줘야 되냐 하면은 10 마이크로 세컨드 동안 보내줘야 됩니다. 그래서 마이크로 세컨드 동안 음파를 유지를 하기 위해서 딜레이 마이크로 세컨즈라는 명령이 있습니다. 요걸 10을 주면은 10 마이크로 세컨드 값이 1이 유지가 되었다가 다시 값을 0으로 만들어 줘야 됩니다. 요거는 여러분들이 이해가 잘 안 되면은 그냥 이렇게 해줘야 된다 정도로 그냥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입력하고 있는 여러분들이 보시고 있는 화면에 쓰인 내용
네 번째 줄까지는 그냥 이렇게 입력해야 된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트리거에다가 내가 음파를 방출하기 명령을 줬으면은 주고 나면 이제 올 때까지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몇 초 걸리는지 카운트를 해야 되겠죠. 네, 그 명령이 뭐냐면은 pulse in이라는 명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int d라는 어떤 변수, 정수 변수가 거리를 측정하도록 만드는데요. 이 d라는 변수의 값은 계산을 어떻게 하느냐? pulse가 돌아오는 시간을 먼저 계산을 합니다. 예, 받아들이는 곳이 3번이기 때문에 3번으로 하고요. 이 3번이 돌아오면은 신호를 받으니까 1이 됩니다. 그래서 1이 될 때를 체크를 하는 거죠. 1이 될 때를 체크하는데 그때가 걸리는 시간이 돌아오는 거고요. 이게 초속 340m/s의 속도로 갔다가 오는 시간이죠. 그러면 곱하기 속도인 340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 거리가 왕복 거리가 되는데 나누기 2를 하게 되면 이제 실제 거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이 입력처럼 프로그래밍을 하시면은 거리가 나오는데 이 거리를 이제 센티미터 단위로 좀 바꿔야만 가까운 거리가 우리가 눈에 보이니까 그래서 나누기 10,000 정도 하시면은 센티미터 단위로 환산이 되는 계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계산 방식으로 해주시면은 실제 거리가 측정이 되는데요. 자, 나머지는 이제 측정한 거리를 아두이노에서 시리얼 통신을 통해서 보내주면 받아서 보는 게 되겠죠. 그래서 받아서 보는 명령을 뒤에 붙여주기만 하면은 결과를 확인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아두이노가 측정한 거리를 시리얼 통신을 통해서 받아들이는 확인하는 그런 과정으로 프로그램이 되어 있고요. 매뉴얼에도 동일하게 되어 있으니까요. 화면의 영상을 참고하셔도 되고요. 매뉴얼을 참고하셔도 됩니다. 동일하게 실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프로그램을 아두이노에 넣어서 아두이노가 초음파로 거리를 측정하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이건 뭐 잘못되는 건 아니고 여러분들 실습을 하다 보면은 USB를 연결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PC에서 만든 프로그램이 아두이노로 들어가야 되는데요. 안 들어갈 경우도 있습니다. 네, 중요한 거는 되면은 뭐 당연히 좋은 거고요. 안 되는 경우도 여러분들 잘못된 게 아니고요. 이런 경우를 접하면은 더 많이 배울 수 있으니까 나쁜 건 아닙니다. 자,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USB를 뺐다가 다시 한번 꼽아 보시는 것도 나쁜 방법이 아니니까요. 네, 다들 빼서 한번 꼽아 보시기 바랍니다. 네, 됐죠? 지금은 됐습니다, 여러분들. USB를 뺐다가 꼽으니까 정상적으로 인식을 했고요. 혹시 이렇게 뺐다가 꼽았는데도 잘 안 되시는 분들, 이전에 AI 시스템 기초에서 말씀드렸지만은, 이게, 메뉴에 스케치 프로그램을 사용할 때 위쪽에 보시면은 메뉴가 있는데요. 툴이라는 메뉴가 있는데 그 메뉴, 서브 메뉴를 보시면, 부메뉴를 보시면은 포트라는 곳이 있습니다. 포트에 가셔서 아두이노가 연결되어 있는 위치를 선택을 제대로 해주시면은 다운로드 되시니까요. 고장 난 게 아니니까요. 요 설정만 해주시면 되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고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지금 뺐다가 꼽았으니까 제대로 인식되어서 실행이 되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은 실제 거리가 측정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눈에 이 시스템에서 거리가 측정되는 게 보이진 않아요. 얘는 측정했는 값을 통신을 통해서 PC로 보여주고 있으니까 우리가 화면에 시리얼 모니터를 한번 띄워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이신지 모르겠는데요. 화면에 지금 굉장히 큰 값의 거리가 변화가 되고 있는 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뭐냐면은 다시 이야기 드리지만 음파가 가서 반사되어서 돌아오는 거리를 측정하는데 지금 너무 크기 때문에 사실은 정확한 거리가 아닌 게 되는 거죠. 자, 좀 정확한 거리를 보기 위해서 앞에다가 손을 한번 놓아 보겠습니다. 자, 지금 화면에 변화된 거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14cm, 13cm. 초음파 센서와 손과의 거리가 그 정도 되겠죠. 자, 이걸 점점 센서 쪽으로 가까이 가져가게 되면은 점점 줄어드는 걸 볼 수가 있죠. 점점 줄어듭니다. 지금 현재 9cm까지 줄어들었죠. 반대로 음파 센서로부터 점점 멀어지면은 보시는 것처럼 지금 현재 20cm가 나오고 있죠.
네, 19cm, 18cm 늘어난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실제 우리가 정확하게 물체가 변화되는 위치에 따라 가지고 거리가 변화된다는 것을 눈으로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센서에 따라 가지고 지금 정확하긴 한데요. 거리가 살짝 이렇게 변화가 생긴다든지 하는 것들은 이 초음파 센서가 정확하게 측정은 하지만은 이걸 변환에 사용해주는 이 프로그램 자체가 여러분들 초속 340m라고 음파의 속도를 측정을 했지만은 이 음파의 속도는 이 온도나 이런 거에 따라서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변화가 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뭔가 보정을 해준다든지 하면은 좀 더 정확한 값을 확인할 수 있다는 거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디지털로 입력과 출력을 통한 아두이노에서의 명령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센서로 온갖 모니터링, 자연계의 물리량을 모니터할 수 있는 것 중에 대표적으로 거리 측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실습을 해 보았습니다. 네, 이 실습은 당연히 현재 활용되고 있는 센서가 되겠습니다. 어디에 되냐면은 여러분들 자동차에 보시면은 주차할 때 후진하시면은 네, 벽에 가까이 가면 소리 나죠. 네, 삐삐삐 소리 나는데 바로 이 초음파 센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많이 쓰이고 있고요. 네, 세계적으로 많은 차에 장착이 되어서 그 성능을 네, 보여주고 있는 거죠. 네, 그런 대표적인 센서를 하나 같이 해보았고요. 이어서 아날로그 입력을 활용할 수 있는 실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실험으로 아날로그 입력. 자, 다시 이야기드리면 아두이노는 디지털 입출력도 가능하고요. 아날로그 입력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아날로그 입력을 응용하는 실습을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해보려고 하는 실습은 어떤 거냐면은 빛의 양을 측정하는, 광량을 측정하는 실습이 되겠습니다. 자, 이건 어디에 사용되냐면 실제로 가로등 같은 데 쓰이고 있거든요. 가로등 같은 경우에 지금 그 가로등이 서 있는 곳에 빛이 어두워지거나, 그러니까 밤이 되면은 가로등이 켜지도록 하는 그런 것들을 할 때 광량 센서가 거기서 빛의 양을 측정을 해서 어두워지면은 불을 켜게 되는 거죠. 그런 가로등을 제어를 할 때는 기본적으로 사실 시간으로 제어할 수 있죠. 몇 시가 되면 켜져라 할 수가 있는데 사실 낮이라도 어두울 수 있고요. 밤이라도 밝을 수 있으니까 빛의 양에 따라서 조절하는 것도 또 하나의 가로등을 제어하는 방법이 될 수 있는 거죠. 자, 아니면은 여러분들 집에 항상 사용하고 있습니다. 언제 사용하고 있냐면은 여러분 집에 아파트 같은 경우에 현관에 들어서면은 현관등이 있죠. 현관의 등이 자동으로 켜지게 되어 있죠. 네, 그 자동으로 켜지는 것 자체가 어두우면 켜지고 밝으면 끄지고 하는 그런 원리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제 약간 차이점은 그런 기능에다 플러스 타이머가 있기 때문에 현관의 등은 약간 다르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런 조도 센서를 이용한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쨌든 조도 센서는 어떤 거냐? 자, 지금 보시면은 아주 작은 눈으로 보실지 모르겠는데 화면에 아주 작은 이 소자가 보이는데 이 소자가 조도 센서가 되겠습니다. 빛의 양을 측정할 수 있는 센서가 되겠습니다. 이 센서들은 만들어질 때 자기 자신이 전기 신호를 낼 수도 있지만은 이 조도 센서, 지금 현재 사용되는 이 조도 센서처럼 자기 자신이 전기를 내지 못하는 경우가 되어 있습니다. 얘는 가변 저항 형태로 만들어진 센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혼자서 사용할 수 없고요. 다른 저항과 함께 회로를 구성하여서 사용을 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 킷과 함께 사용되는 매뉴얼에 보시면은 72페이지에 보시면은 회로도가 있습니다. 그 회로도를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되고요. 혹시 회로도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73페이지에 연결하는 법을 그림으로 그려 놓았습니다. 그죠? 사진으로 나와 있으니까 사진을 참고하셔서 연결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원리는 여러분들 조금 전공적인 이야기를 하자면은 여러분들이 공업이나 기술 이런 과목을 혹시 배우셨다면 아실 수도 있는데요. 이 전압 분배 법칙이라는 원리를 이용해서 실제 그 신호의 어떤 값을, 광량을 측정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광량을 측정하는 방식은 그 값이 어떻게 나오냐 하면은 여러분들 지금 화면에 보시지만 제가 두 번째 아날로그 입력 응용에 대해서 설명해 놓으면서 이런 멘트를 적어놨습니다. 어떻게 얘기했냐면 아두이노는 자연계의 물리량을 0에서 5V라는 전기 신호로 변환시켜서 받아들이는데요. 이 0에서 5V가 아두이노는 디지털이기 때문에 숫자로 바꿔서 받아들입니다. 그 숫자 값이 얼마냐면 0부터 1023이라는 값까지 되겠습니다. 즉 0V가 되면은 0으로 나오고요. 5V가 들어오게 되면은 1023이라는 값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러면은 중간에 2.5 중간 값이 얼마가 되느냐? 네, 1023의 한 반 정도 되는 거죠. 512라는 값으로
입력이 인식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아두이노에서. 그래서 아두이노에서 값을 보고 이 값이 크면은 뭐 광량이 많고 작으면은 광량이 적고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도록 이렇게 숫자로 변환하도록 해 놓은 거죠. 그래서 그 기능이 아두이노에서 아날로그 입력 단자들이 이야기 들었죠. 아두이노의 왼쪽에 있는 애들은 디지털 입출력 단자고요. 오른쪽에 있는 애들은 아날로그 입력 단자들입니다. 이런 아날로그 입력 단자들이 0에서 1023까지라는 어떤 디지털 값으로 변환해주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요거를 용어로 여러분들 혹시 여기까지는 잘 안 쓰긴 하지만은 여러분들이 참고로 하시면 좋을 것 같은 게 용어로 뭐라고 하냐면 아날로그 값을 디지털로 바꾸기 때문에 이름을 ADC라고 합니다. 아날로그 디지털 컨버터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오른쪽에 있는 아날로그 입력 단자들은 전부 ADC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한번 연결을 해서 실제 밝기를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도 센서는 혼자서는 사용될 수 없고요. 여러분 교재 72페이지에 보시는 것처럼 10kΩ이라는 저항하고 함께 사용이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키트 안에 보시면은 저항이라는 게 여러분들 이런 긴 타원 봉 모양으로 형태로 생겼다는 거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 저항은 사실 보시면은 그 저항 표면에 색띠로서 저항 크기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키트 안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색띠를 보고 이게 얼마인지 알 수가 있는데요. 전공자들은 혹시 안 배웠었으면은 이 키트 안에 있는 저항들은 옆에 보시면은 실제 값을 적어놨죠. 10kΩ, 250옴 값을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그 값을 보고 알 수 있으니까요. 그 중에 10kΩ짜리를 하나를 이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교재에 10kΩ 되어 있으니까요. 10kΩ을 이용을 하시고요. 그 10kΩ을 저항 옆에다가 연결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조도 센서를 연결을 해 놓은 상태고요. 네, 다시 이야기 드리지만 이 연결을 하실 때는 자, 이번에는 제가 작은 브레드보드를 쓰고 있습니다. 아까 큰 보드랑 달리 아주 작아놨죠. 네, 이렇게 작더라도 필요한 어떤 홀 수만 되면은 충분히 그 기능을 할 수 있으니까 상황에 맞게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홀들은 이렇게 5개끼리는 연결, 5개는 한 그룹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그래서 이거는 하나의 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딘가랑 같이 연결하고 싶으면 이 한 줄을 같이 이용하시면 되고요. 이런 단자를 장착할 때는 보시는 것처럼 한 줄에 같이 연결하면 안 되고 보시는 것처럼 다른 줄과 다른 줄을 이용을 하시면은 한 줄과 다른 줄을 이용하시면은 소자를 장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옆에다가 가변장 10kΩ을 장착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함께 장착해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조도 센서랑 연결하는 곳은 같은 줄에 연결하고요. 나머지 한 곳은 다른 줄에 연결을 하면은 한 곳은 조도 센서랑 연결되고요. 다른 곳은 조도 센서랑 연결되지 않는 저항의 장착이 마무리가 된 거죠. 자, 이렇게 되고 나면은 이제 회로가 완성이 됐으니까 이를 우리가 신호를 받아들이기 위해서 아두이노랑 연결을 해야 됩니다. 자, 아두이노랑 신호를 연결하는 곳은 어디냐 하면은 조도 센서랑 가변 저항을 연결한 중간 단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책의 그림이랑 똑같이 해서 노란색 선을 쓰겠습니다. 중간 단자. 중간 단자는 어디에 연결하느냐? 아두이노 오른쪽에 있는 게 아날로그 입력 단자들인데요. 그 중에 A0부터 A5번까지 있는데요. A5까지 있는데 A0번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A0에다가 연결을 하겠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자, 여기 있는 저항들은 전자회로 소자죠. 이 소자들은 전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플러스 마이너스 전원을 연결을 해줘야 됩니다. 자, 플러스 전원을 어디에 연결을 하느냐? 5V인데요. 네, 회로에 보시면은 5V를 5V를 가변장의 한쪽에다가 연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변장이랑 한쪽 핀이랑 같은 열에다가 위치를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나머지 한쪽은 그라운드를 연결해야 돼요. 전원은 플러스 마이너스 항상 연결이 돼야 되니까요. 두 개가 연결이 돼야 되죠. 마이너스입니다. 마이너스로 연결하기 위해서 네, 이렇게 하면은 가변 저항을 이용한 저항과 조도 센서를 이용한 광량 측정 시스템을 완성을 한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아두이노가 이 광량 측정 시스템 센서에서 받아들인 광량을 노란색 선을 통해서 받아들이는 거죠. 받아들이면은 아까 얘기했죠. 그 값이 얼마로 나온다? 0부터
1023까지의 값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이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이거는 굉장히 단순한 코딩만 필요하기 때문에 어렵지 않습니다. 자, 연결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동일합니다. 아두이노를 USB를 통해서 PC랑 연결을 해 놓은 상태에서 PC에서 프로그램을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연결되어 있는 핀은 아날로그 핀이고요. 아날로그 핀 자체는 입출력을 설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입력만 되게 되어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냥 그대로 사용하시면 되고요. 디지털은 입력할 것이냐, 출력할 것이냐 설정해 주셔야 됩니다. 자, 아날로그이기 때문에 그대로 쓰니까 상관없는데 어쨌든 광량을 측정을 했으면 아두이노가 알고 있지만 보여주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아두이노가 가지고 있는 광량 값을 다시 PC로 보내주는 통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리얼 통신하는 명령 기본적으로 하나 초기화 시켜줍니다. 그래서 셋업에서 시리얼.begin 만 해주시면 문제가 없고요. 자, 속도는 우리가 계속 사용하던 9600 해서 사용하겠습니다. 자, 이 속도 관련해서는 한 번 더 말씀드리자면은 9600, 9700, 9800 다 쓸 수 있는 게 아니고요. 9600이면 9600만 딱 쓸 수 있고요. 그 다음에는 그 위에 11만 5200 이런 식으로 정해진 속도가 있으니까요. 네, 그 값에 맞춰서 써야 되고요. 그럼 그 값이 어떤 게 있느냐?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 아실 수가 있는 게요. 이 스케치 프로그램 쓰시면 우측 상단에 시리얼 모니터가 있는데요. 네, 그걸 실행을 하시면은 시리얼 모니터 화면에 보이시죠? 시리얼 모니터 아래쪽에 보드 레이트라는 선택이 있는데요. 보드 레이트 우측 하단에 보시면은 속도가 다양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 속도 중에 하나를 맞춰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기 프로그램에서 사용하는 코드에서 사용하는 속도랑 여기 시리얼 모니터의 속도가 동일하면 실행되기 때문에 문제는 없습니다. 자, 여기는 지금 9600으로 맞춰져 있죠. 그래서 제가 시작할 때 9600으로 맞춰 놓고 시작을 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광량을 측정했는 걸 직접 값으로 보기 위해서는 통신을 해야 되니까요. 일단 받는 광량을 C라는 변수의 이름을 받아들여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받아들이는 명령이 아날로그 리드라는 명령입니다. 이게 아날로그 단자들이기 때문에요. 아날로그 리드라는 명령을 주면 되고요. A0에서 받아들이면 되는 거죠. A0 연결했으니까요. 자, 이렇게 하면 명령을 주면은 바로 입력이 되는 거죠. 자, 이 값을 C를 통신을 통해서 직접 확인을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C 값을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아두이노를 사용해 보시면은 프로그램을 하실 때 맨 마지막에 특별한 설명이 없이도 딜레이 100, 딜레이 1000 이런 식으로 시간 지연 명령을 주는데요. 자, 이거는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는 게 꼭 필요합니다. 왜 필요하냐면은 아두이노가 동작하는 거는 보통 아두이노는 이제 아실지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이 속도가 16MHz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단위에 대해서 익숙하실지 모르겠는데요. 메가헤르츠 할 때 헤르츠는 이 단위를 이제 만든 어떤 헤르츠라는 분의 이름을 따서 만든 단위이긴 한데요. 쉽게 말하면 속도를 나타낸데요. 1초에 몇 번 뭔가를 할 수 있느냐를 나타낸다고 보시면 됩니다. 16메가라는 것은 16번 뭔가를 수행한다는 게 아니고요. 그때 메가 할 때 메가는 공학적인 단위인데 100만을 나타낸다. 100만. 그러니까 16메가란 말은 1600만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1초에 1600만 번을 동작하니까 엄청 빠른 겁니다. 아두이노는. 그런 친구가 동작하는 걸 사람이 보기에는 굉장히 힘들어요. 너무 빠르니까 뭔가 명령을 주고 나서는 기다리라고 명령을 줘야만 얘가 다른 동작을 안 한다는 거죠. 그래서 뭔가 명령을 하고 나서는 기다리라고 항상 끝에 딜레이를 주고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딜레이 명령까지 해서 한번 아두이노에 명령을 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업로딩이 완료되었고요. 굉장히 짧은 거라서 금방 되는 거죠. 자, 지금 광량이 나오고 있는데 다시 이야기드리지만 시리얼 통신을 통해서 데이터를 보내주고 있기 때문에 시리얼 모니터를 연결을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면 화면에 900이라는 값이 나옵니다. 자, 이거는 뭐냐면은 현재 지금 굉장히 밝죠. 밝은 상황일 때는 높은 값이 나오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러면은 어두워지면 값이 작아지느냐? 작아지죠. 어떻게 만드냐면은 조도 센서를 손으로 가리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보시는 것처럼 900대에 있던 값들이 700대로 떨어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상대적인 값입니다. 이 조도 센서는 정확하게 이 조도량이 물리적인 어떤 양을 나타내는 게 아니고요. 지금은 밝다, 지금은 어둡다. 이런 정도의 크기이기 때문에 900일 때는 밝은 거고 700일 때는 어둡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상당히 지금 값이 높은 쪽에 세팅되어 있는 건데요. 자, 현재 평상시보다 더 밝게 하고 싶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핸드폰 있죠?
네, 핸드폰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핸드폰에 보면은 램프 기능이 있죠, 여러분들. 네, 램프를 켜서 저도 센서 위에 가져가시면은 좀 더 높은 값으로 올라갑니다. 지금 900대 초반이었던 값이 980으로 훨씬 더 올라간 걸 볼 수가 있죠. 네, 이런 식으로 밝기를 테스트할 수가 있으니까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램프나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확인을 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광량에 따라서 실제 값이 바뀐다는 걸 볼 수가 있죠. 네, 그래서 이런 숫자가 바뀌는 걸 보고 빛의 양이 많아졌다, 적어졌다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은 진행한 김에 요 가로등하고 비슷하게 만들어 보기 위해서 하나 더 연결을 부착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기능이냐 하면은 값이 진짜 이 내용은 지금 교재에는 없는 내용이긴 합니다. 매뉴얼에는 없는 내용인데요. 어렵지 않으니까 같이 따라 해보시면 됩니다. 지금 900일 때가 평상시 밝을 때고요. 이때는 말하자면 가로등 끄면 되고요. 700일 때는 어두우니까 가로등을 켜면 되는 거죠. 그래서 기준이 이제 800 정도가 되겠죠. 800 정도를 기준해서 800보다 크면은 LED를 꺼버리고 800보다 작으면은 가로등을 켜라.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하면은 가로등 제어하는 어떤 논리를 실제 아두이노에서 구현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은 가로등에 해당하는 걸 지금 가로등을 여기 갖다 놓을 수는 없으니까 가로등 기능에 해당하는 걸 LED라고 보고요. LED를 하나 장착해서 LED를 켜고 끄는 걸로 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LED를 하나 연결을 할 건데 LED는 여러분들 키트 안에 들어있는 거 보시면 다양한 색상이 있는데 제가 초록색을 그냥 가져왔습니다. LED는 단자가 두 개가 있는데요. 여러분 보이실지 모르겠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단자가 길이만 다르게 표시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거는 길이를 다르게 한 이유가 있는데 왜냐하면 다른 저항처럼 이런 소자와는 달리 이건 플러스 마이너스가 없는데 저항은 LED는 플러스 마이너스를 맞춰줘야 됩니다. 그래서 플러스 단자가 뭔지를 표시한 건데요. 긴 쪽이 플러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긴 쪽을 플러스, 짧은 쪽을 마이너스라고 생각하시고 회로를 구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긴 쪽에 5V가 공급돼야 되니까 긴 쪽을 아두이노 쪽으로 해서 장착을 해 보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 LED를 쓰실 때는 LED에 너무 전류가 많이 흐르는 과전류가 흐를 경우에 LED가 문제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방지하기 위해서 항상 저항을 하나 함께 장착하게 되겠습니다. 과전류 방지용입니다. 그래서 키트 안에 들은 저항 중에 220옴, 아까 말씀드렸죠. 10kΩ 말고 225옴이 있습니다. 225옴 정도가 적당하니까요. 225옴을 LED랑 함께 연결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LED를 가지고 불을 켜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LED는 3번에 연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LED에 불을 켜기 위해서 이를 출력을 하면 되니까 LED의 플러스 단자에 빨간색으로 해서 3번에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이 3번이라는 말은 LED 불을 켜고 끄고 온오프니까 디지털 단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디지털의 3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LED도 플러스가 있으면 마이너스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단자를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LED를 추가로 장착하게 되는데요. 자, 이렇게 부품을 장착했을 때, 물론 이렇게 복잡하지 않은 경우에 여러분들 전체적인 기능을 바로 프로그램 해도 되는데, 사실은 이런 경우에라도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LED 테스트를 먼저 하고 LED 자체가 고장 날 수도 있으니까요. 네. 그렇게 여러분들이 테스트를 진행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LED만 먼저 동작을 제대로 하는지 확인을 해보는 거죠. 여러분들이 뭔가를 개발하거나 테스트할 때 실험할 때 단계적으로 실험한다는 게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부분 모듈별로 동작이 되는지 확인했을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붙였을 때 뭐가 문제가 되지 안 되는지 하는 거 확인할 수가 있는데 처음부터 안 되는 친구를 붙여 놔놓고 어디가 안 되는지 찾는 거는 시간이 많이 소비되는 그런 과정이 되니까 그거보다는 미리 확인해 놓고 여러분들이 진행하면 도움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예전에 했던 것 중에 방법을 이용해서 먼저 LED를 지금 3번에 연결했는데 LED만 먼저 테스트를 해 보겠습니다. 자, 화면에 보시면은 지금 3번에 연결했으니까 이전에 사용했던 프로그램 처음에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요. 13번 LED를 테스트하는 프로그램이 있었거든요. 그냥 그거 가지고 와서 쓰시면 되고요. 아니면은 그냥 보시고 그대로 따라 하시면 됩니다. 자, 먼저 LED를 켜고 끄고 하는 그런 테스트를 할 거기 때문에 연결되어 있는 게 3번이니까 3번을 LED 값을 켜는 거니까 출력 핀으로 세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셋업에서 핀 모드 3번에다가 1을 넣어줘서 아웃풋으로 출력을 만들고요.
거기를 켜고 끄고는 테스트를 먼저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기존에 13번에 테스트되는 거 13 대신에 3으로 바꿨습니다. 자, LED만 먼저 켜고 끄는 거 한번 일단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LED가 정상적으로 켜지고 꺼지고 있죠. 이렇게 되면 LED 회로도 잘 연결되었고 LED 자체도 문제가 없는 소자다 확인이 되는 거죠. 오케이. 이제 이렇게 된 상황이면은 이전에 이용했던 조도 센서의 광량을 이용해 가지고 켜고 끄는 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자, 값을 받아들였는데, 네, 값을 받아들였는데 조도 센서가 이제 값을 받아들였어요. 지금 빛이 밝으냐 어두우냐 확인을 했어요. 근데 읽어들었는데 그 값이 800보다 크면은 현재 밝은 상태입니다. 지금 밝은 거죠. 네, 밝은 상태입니다. 800보다 작아지면 제가 손으로 가리니까 어두워지니까 700대로 됐었죠. 그래서 800보다 작으면 지금 되게 단순하게 이제 보여드리려고 지금 작업하는 건데요. 자, 그래서 그런 경우 이런 판단을 하는 명료가 아두인에 있습니다. 800보다 크냐 작으냐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네, 그거는 if라는 명령이 있습니다. 그래서 받아들인 밝기가 C 값으로 저장되어 있는데요. C 값이 800보다 크냐? 크면은 그대로 진행하면 되는 거죠. LED 안 켜도 되는 거죠. 대신 800보다 작으면 어두운 거죠. 어두우면은 LED를 켜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경우에만 디지털 라이트를 해서 LED를 켜면 되는 거죠. 3번에다가 1을 넣으면 되는 거죠. 아니면은 LED를 꺼야 되겠죠. 자, 아닐 경우가 실행되는 게 else라는 명령 다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else라고 입력을 하시고요. 화면에 보이실 건데요. else 다음에 (0을) 입력하시면은 LED를 꺼주게 되겠죠. 자, 이게 LED가 가로등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실제 이런 디지털로 제어하는 거는 불이 켜지고 꺼지고 하는 것 자체가 LED냐 가로등이냐 하는 건 크게 중요하지 않고요. 이런 상태 자체를 제어할 수 있으면은 그 출력 대상만 바꾸면 동일하게 동작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if 문을 하나 넣어주면은 금방 이야기한 이 조도 센서와 함께 연동되어서 이 LED가 동작을 하는 거죠. 3번은 지금 LED를 켜는 거라고 했는데 LED 자체를 테스트할 때는 제가 세팅을 했는데 지금 조도 센서를 감지하는 프로그램에다가 이 추가를 했는데 여기는 LED가 출력 단자라는 세팅을 안 했거든요. 다시 세팅을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핀 모드 3번을 출력 설정했습니다. 다시 이 프로그램을 다시 업로딩을 하겠습니다. 자, 현재 업로드 되어 있고요. 확인을 위해서 지금 밝기를 지금 밝기가 900대거든요. 밝은 상황인데 이걸 가리면은 불이 켜지죠. 700대로 떨어지니까 손가락을 치우니까 밝아져서 가로등이 꺼지는 걸 알 수 있죠. 해가 졌다, 어두워졌다, 밝아지고요. 해가 다시 뜬다 그러면은 꺼지는 거죠. 이런 식으로 조도 센서를 활용하면은 우리가 쉽게 밝기에 따른 뭔가의 장치의 제어를 할 수가 있다. 그런 식으로 동작시킬 수가 있는 거죠. 자, 지금 아날로그 입력까지 봤고요. 남아있는 게 아까 처음 시작할 때는 아날로그 입력, 디지털 입출력, 아날로그 입력까지 이야기 드렸는데 사실은 아날로그 출력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날로그 출력에 대해서도 한번 함께 실험을 해볼까 합니다. 자, 아날로그 출력 같은 경우에는 그냥 막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아날로그 출력을 할 수 있는 단자들이 따로 있는데요. 요 단자들은 조금 재미있을지 모르겠는데 여러분들은 제가 보면 재밌는데 왜냐면은 왼쪽이 디지털이라고 얘기했고요. 오른쪽이 아날로그라고 얘기했는데 아날로그 출력을 하는 단자는 왼쪽에 있습니다. 디지털 핀들 중에 포함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재미있다고 생각하고 표현을 하는데요. 왜 그러냐면은 이 디지털을 이용해서 아날로그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분들이 이제 아날로그 디지털 요렇게 지금 아까 이야기 드린 것 중에 뭐가 있었냐면은 오른쪽에 있는 아날로그 입력 단자들은 ADC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요. 아날로그 디지털 컨버터 화면에 나오는데요. 참고하시면 되는데 지금 마지막에 하는 아날로그 출력을 이용하는 이 방법은 거꾸로 보시면 됩니다. 출력을 아날로그로 보내는 방법은 아두이노는 디지털 시스템인데 출력은 아날로그로 하고 싶다. 그럼 중간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디지털을 아날로그로 바꾸는 컨버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DAC가 필요합니다. 아까 했던 건 뭐냐면 ADC예요. 위치만 바뀌었죠. DAC가 아날로그 출력에는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디지털 입출력 단자들 중에 DAC 기능을 할 수 있는 그런 특별한 몇 개의 단자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두이노 키트의 이 디지털 단자 쪽에 보시면은 특별한 표시를 해 놓았습니다. 자, 어떻게 특별한 표시를 해 놓았느냐? 보이실지 모르겠는데요. 여러분들이 자신의 아두이노 보드를 자세히 살펴보시면 디지털 단자 쪽에 숫자가 0번부터 13번까지인데요. 숫자 옆에 보시면은 네, 웨이브라고 하나요? 요 틸드가 원래 용어인데요. 하여튼 틸드 표시가 되어 있는 웨이브 표시가 되어 있는 번호가 6개가 있습니다. 3번, 5번, 6번, 9번, 10번, 11번. 요 6개가 어떤 기능을 하냐면은 아날로그 출력을 할 수 있는데요. 자, 요거 출력을 할 수 있는 방식이 뭐냐면은 이게 PWM 방식이라는 겁니다. PWM, 펄스 폭 변조라는 방식인데요. 펄스 위드 모듈레이션이라는 방식인데요. 자, 이게 뭔지 뭐 어려우면 기억하실 필요는 없는데 어쨌든 여기 전공에서 하는 이야기이긴 하지만 그냥 하여튼 아날로그 출력을 할 수 있는 단자다. 이런 정도로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번호 옆에 웨이브가 붙어 있습니다. 자, 다행히도 지금 우리가 LED를 연결해 놓은 단자가 3번 단자인데 3번 단자가 이러한 PWM, 아날로그 출력이 되는 단자입니다. 그러면은 이런 아날로그 출력이 되는 단자를 이용하면은 이 LED에 흐르는 전류의 밝기를 점점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아날로그 값으로서. 그래서 우리가 아날로그 출력이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런 경우를 한번 같이 진행했으니까 이미 디지털 입출력을 했고 아날로그 입력했으니까 남아있는 아날로그 출력도 한번 함께 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출력을 아날로그 출력을 테스트하는 회로는 따로 필요하지 않고요. 금방도 얘기했지만 디지털 출력 중에 웨이브 표시가 있는 단자들을 연결을 해서 출력을 하시면은 충분히 테스트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3번 단자 연결된 LED를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실제 여러분들 함께 보시는 매뉴얼에도 있습니다. 74페이지에 보시면은 LED의 밝기 조절하기라고 PWM 출력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걸 이용하시면 충분히 해보실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설명드린 것도 그거랑 연관되어 있는 거니까 거기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거기에 보시면은 테스트 하기 위한 코드가 75페이지 있습니다. 자, 먼저 아날로그 출력도 어쨌든 출력이니까요. 3번 핀을 출력으로 세팅을 해보겠습니다. 자, 새로운 프로그램으로 해서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창으로 프로그램 하나 열고요. 3번에다가 1이라는 값을 넣어서 출력으로 셋업을 하고요. 여기다가 이제 출력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여기다가 출력을 하면 되는데 이 출력할 때 기존의 디지털 출력은 디지털 라이트가 쓴다는 뜻인데요. 디지털 라이트 하면은 0, 1을 쓸 수가 있는데 이건 아날로그 출력이니까 명령어가 아날로그 라이트입니다. 명령어들이 되게 단순한 명령어 형태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자, 3번에 출력하니까 3이라고 하면 되고요. 3 뒤에 숫자가 들어가는데 이 숫자가 뭐가 들어가냐면은 이 LED에 가는 전기의 세기를 나타낸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숫자가 0부터 255까지 가능해요. 그래서 0으로 가면은 어두워지고 255로 가면 밝아집니다. 그래서 제일 밝은 255를 먼저 한번 줘 보겠습니다. 어떻게 되는지. 네, 255를 주고 불을 한번 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255일 때를 밖에요. 자, 지금 왜 보여드리냐 하면은 아날로그 출력이 된다는 걸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제 지금 변하도록 하면은 밝기가 석석 바뀔 건데 제일 밝을 때가 언제인지 알고 보셔야 될 것 같아서 255일 때를 지금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이게 제일 밝을 때고요. 요 회로상에서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걸 한 100 정도로 값을 줄여 보겠습니다. 자, 100 정도로 하면은 밝기가 어느 정도 되는가? 네. 크게 차이가 안 나시는 것처럼 느끼실 수 있는데 100 정도가 되더라도 아까보다 그렇게 많이 어둡다는 느낌이 안 들죠. 그러면 더 작은 값으로 해보겠습니다. 50 정도 넣어보겠습니다. 네, 50이 되니까 확실히 아까보다는 좀 덜 어둡다 이런 느낌 가질 수 있네요. 10 정도로 0이면 완전히 어두워지기 때문에 표시가 안 나기 때문에 이제 표시 나는 정도에서 어두운 게 어느 정도까지인가. 네, 지금 10을 하니까 아주 희미하게 밝게 켜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러한 밝기가 다르다는 건 확실히 아날로그 출력이 된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전기가 많이 공급되고 적게 공급되고 이런 걸 알 수가 있으니까 아날로그 출력이 된다는 걸 알 수 있는데 뭔가 값을 하나씩 넣고 보려니까 조금 번거롭죠. 자,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면 된다? 실제 아두이노의 프로그램 능력 중에 자기 자신이 알아서 값을 커지게 했다가 작아지게 했다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언어들 대부분 다른 곳에도 있는 기능인데요. 그 기능을 이용하면 우리가 좀 더
변화되는 걸 자연스럽게 확인할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한번 변화를 주어 보도록 하고요. 그러한 방법은 여러분 가지고 있는 메뉴 75페이지에 있는 코드 방법이 되니까요.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같이 하면서 설명드려 보면은 자, 명접, 이 뭔가를 변화를 줄 때는 뭔가 계속 반복하는 거기 때문에 이 반복하는 명령어가 for라는 명령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for라는 명령을 해서 밝기를 나타내는 변수로서 i라는 변수를 쓰겠습니다. 지금 10 정도 했을 때 엄청 어두우니까 10 정도로만 제일 작은 값을 하고요. 제일 밝은 게 25라고 있죠. 그러면은 255까지 변화를 주도록 실험을 해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변화되는 구간은 i는 i 플러스 10 정도 하면은 10씩 변화가 됩니다. 처음에는 10, 그 다음에 20 이런 의미가 됩니다. 10, 20, 30, 40, 10 간격으로 값을 변화시키면서 테스트 한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포문을 만들어 가지고 변화를 주게 되면은 그 변화를 가지고 실습을 진행을 하겠죠. 자, 그래서 밝기 위치에다가 이 i 값, 변하는 i 값을 집어넣어 주게 되면은 그 값에 따라서 밝기가 포문을 통해서 변하게 되는 거죠. 딜레이를 안쪽에다가 넣어주게 되면은 문제없이 실행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교재에서 보는 거랑 거의 동일하죠. 차이가 날 게 없습니다. 아이디어가 동일하기 때문에 로직이 같습니다. 논리가 같으니까 다를 게 없죠. 자, 어쨌든 다시 한번 실험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냐면은 금방 이야기했듯이 밝기가 점점 어두운 곳에서 밝아지는 걸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점점 어두운 곳에서 점점 밝아지죠. 어두운 곳에서 점점 밝아집니다.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으면 여러분들이 실제 뭐를 할 수가 있냐면은 여러분 뭐 거리를 다니시다 보면은 전광판 이런데 뭔가가 밝아졌다가 어두워졌다가 자연스럽게 빛의 밝기가 변한 거 있죠. 네, 그런 것들도 이걸로 구현할 수가 있는 거죠. 아날로그 출력을 통해서. 지금은 증가하는 변화를 주기만 했는 건데 거꾸로 감소하는 변화를 주면 밝은 곳에서 어두운 곳으로 갈 수가 있겠죠. 네, 그것도 할 수가 있는 거죠. 동일한 포문을 사용하시면 자, 이거는 교재에 없는 내용이긴 합니다. 매뉴얼에는 없는 건데요. 제가 보여드리는 화면에서 여러분들 따라 하시면은 그대로 하실 수가 있는데요. 자, 위에 사용했던 포문을 그대로 한번 복사를 해서 시작하는 값을 10이 아닌 255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10보다 작으면 멈추도록 하면 되고요. 네, 10씩 감소하게 값을 주면은 감소하게 됩니다. 자, 어쨌든 설명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지금 하려고 하는 게 뭐다? 금방 밝기가 어두운 곳에서 밝아지는 것만 했는데요. 밝아졌다가 자연스럽게 어두워졌다가 밝아졌다가 어두워졌다를 반복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자, 같이 한번 볼까요? 네, 한번 아두이노의 명령을 보내보겠습니다. 네, 보이신지 모르겠는데요. 아까 달리 이번에는 자연스럽게 밝아졌다가 자연스럽게 다시 어두워지고 있죠. 밝아졌다가 어두워졌다가 하는 게 아까랑 다르게 아까처럼 계단 형상의 스텝 현상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런 것들을 이용하면은 밝아졌다가 어둡다는 자연스러운 움직임을 만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거는 지금 밝아지는 속도가 조금 느리다는 불만이 생길 수도 있죠. 그러면 이 밝아진 속도도 제어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이거는 속도는 어디서 나오느냐? 디지털 시스템은 전부 숫자로 되어 있거든요. 자, 숫자에서 다 나옵니다. 어떤 거냐면 아까 시작할 때 10부터 시작해서 20, 30, 40 이렇게 갔죠. 이 10이라는 간격을 50으로 키우면 빨리 변합니다. 자, 그래서 한번 해볼까요? 자, 12으로 하니까는 천천히 변하는 거였는데 이 값을 50으로 한번 속도를 변화를 시켜 보겠습니다. 그럼 아까보다는 훨씬 빠르게 증가했다가 감소할 예정입니다. 자, 일단 보내고 있습니다. 네, 보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밝아졌다 어둡다 하는 속도가 아까랑 다르게 훨씬 빨라졌죠.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아날로그 출력까지도 실제로 이 아두이노 시스템을 이용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아날로그 어떤 값들이라도 이 아두이노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실제 다루고자 하는 어떤 자연계의 어떤 현상이 뭔지 모르지만 그게 이런 숫자로 표현할 수만 있는 거면 아두이노로 모두 제어가 가능하다는 거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 있는 거죠. 오늘 지금 실습 세 가지를 말씀드렸는데요. 첫 번째, 이 대표적인 게 이제 그것들을 이용해서 말씀드렸는데 디지털 입출력을 이용한 예제였던 거리 측정한 거였죠. 초음파 센서를 이용한 건데요. 네, 그거 다음에 아날로그 입력을 이용한 저도 센서를 이용한 광량 측정, 마지막으로 LED 아날로그 출력을 이용한 LED의 밝기 조절 했는데요. 여러분 이게 아주 단순한 예제 세 가지를 했는 거지만 이것들이 대부분 모든 곳에 어떤 응용이 적용될 수 있는 그런 과정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분야에 관심을 가지든 나중에 혹시 이용하시게 되면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네, 지금까지 실습 내용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